안녕하세요. 평정하리의 송애경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이슈화되는 유튜버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버들에 대한 세금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유튜버들에게 귀속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방식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버가 국내 MCN에 소속된 경우인데요. 이때는 국내 MCN이 유튜브가 유튜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대신 지불받아서 해당 금액의 3.3%를 원천 징수를 하고 그 원천 징수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정산된 금액을 해당 유튜버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튜버들이 국내 MCN과 계약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유튜브가 개별적으로 유튜버들에게 직접 외화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 유튜버들이 해외 MCN에 직접 귀속이 되어 있거나 혹은 우리 유튜버들이 구글 애드센스에서 직접 그 광고 수입에 대해서 외화로 지급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유튜버들이 수입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로부터 직접 달러로 입금을 받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항을 파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요, 외국 송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국세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송금액이 이제 10,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송금액이 1만 달러가 안 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할 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유튜버들의 세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유튜버들의 세무 관리와 관련돼서는 제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유튜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절세할 수 있는 팁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우리 납세자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 부분인데요. 우리 유튜버들이 이제 활동이 단순 취미 활동으로 이제 삼아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닌 이상, 즉 생업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럴 때는 제가 웬만하면 사업자 등록을 이제 내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과 관련돼서 어디다 사업자를 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 텐데요. 처음에 우리 유튜버들은 아무래도 영세하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집에다가 이제 사업자를 많이 내시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주거와 사무공간을 이제 분리를 해서 사무공간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라고 해서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을 내다 보면은 우리 유튜버들의 수익 금액은 거의 100%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100% 노출되는 수익 금액에 뒤따라오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비용들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서 경비나 혹은 부가세 때 매입세 공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적격 증빙을 잘 갖추어서 인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외 법인이 이제 구글에게 제공한 광고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영세 매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세액은 이제 0이 되는데요. 영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과 관련돼서 이제
발생하는 사업 경비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 결론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 살펴볼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제 거주자라면 뭐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혹은 뭐 MCN과 이제 계약이 됐든 안 됐든 이제 모든 유튜버들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유튜버들이 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제 그 인건비 등의 신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임차료, 세 번째가 그 소모품비에 대한 비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을 고용을 하시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당해 직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십시오. 해서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끔 당해 채널에 이제 게스트 분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게스트를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 게스트에게 지출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또한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가나 편집자가 이제 필요를 해서 이제 가끔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당 유튜버 창작과 관련돼서. 그럼 그때는 그 외주를 주는 그 상대방이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시고요.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적 용역으로 이제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차료 부분인데요. 그 방송 촬영이나 편집을 위해 우리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무실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그 임대인 분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시고요.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도 간이과세자이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면 이제 당의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가지고 금융자료로 이제 소명하셔가지고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모품비 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유튜브 활동과 관련된 방송 촬영을 위한 그 촬영 장비나 컴퓨터 혹은 뭐 사무비품 등등 이런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 계산서, 뭐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구비하셔가지고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조세 감면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이제 짚어보겠는데요. 우리 유튜버 활동과 관련돼서는 이제 유튜버들의 이제 사업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로 이제 추려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청년 창업에 대한 그 세제 감면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청년 유튜버들이 창업할 당시에 나이가 15세에서 34세 이하 사이라면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5년간 50% 혹은 100%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유튜버들이 이제 창업을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에서 하시면은 창업 이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세액 감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셨다 그러시면은 5년간 100%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년 창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제 초기 수익 금액이 영세한 경우에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그 유튜버들이 창업해서 5년간 이제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청년 창업과 비슷하게 수도권 과밀업체권역에서는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에서는 5년간 100%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세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초기에는 영세하지만 이제 규모도 확장이 되고 직원도 많이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규모가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개인 사업자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세무처리 문제라든가 자금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라든가 등등이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도 이제 특히나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사항이 세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 해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냈을 때의 부분하고 법인 사업자를 냈을 때, 즉 법인 전환을 했을 때 그 부담하는 법인세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에게 이제 남는 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이익의 배분 문제 등에 대한 그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하셔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전환을 해서 법인 사업자로 확장을 해서 끌고 갈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유튜버들에 대한 세금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유튜버들에 대한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 첫째, 유튜버들이 국내 MCN과 계약이 된 경우. 두 번째, 유튜버들이 국내 MCN과 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본 내용에 들어가서 유튜버들의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 부가가치 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절세 팁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 조세 감면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으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사업을 이제 영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